안녕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플레이로 짜릿한 감동을 안겨준 스포츠 스타들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농구 전문 채널 버저비터입니다. 오늘은 포틀랜드의 프랜차이즈 스타 데미안 릴라드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알고도 막지 못한다는 릴라드의 슛, 도대체 왜 막을 수 없는 걸까요? 바스켓볼 레퍼런스에 따르면 릴라드가 구사하는 슛 중 40%에 가까운 비중이 3점 슛이었습니다. 경기당 10개 정도의 3점 슛을 던지는데 이 중 딥3가 가장 많다는 게 바로 그 비결이죠. 릴라드가 쏜 3점 슛 중 20%는 130피트 밖에서 던진 것인데요. 이 중 40%의 슛이 림을 통과했습니다. 성공률 자체도 놀랍지만 그 성공 개수도 압도적인 NBA 1위입니다. 이전 1위를 기록한 트레이 영의 시즌 25개는 릴라드가 기록한 54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죠. 즉 3점 슛을 아무리 많이 던진다고 해도 성공률이 낮으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릴라드의 경우 상대 수비를 앞으로 끌어내면서 높은 성공률까지 가졌기 때문에 팀원들이 보다 쉽게 골밑을 공략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점 슛을 더 많이, 더 멀리서 던지려면 그만큼 많은 훈련을 해야 하고 근본적인 운동 역량도 갖추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는 윌트 체인벌린과 함께 한 시즌에 60점 이상을 3차례나 기록한 선수에 등극했습니다. 2019년 11월 9일 브루클린전에서 60득점, 4리바운드, 5어시스트, 2020년 1월 21일 골든스테이트전에서 61득점, 10리바운드, 7어시스트, 2020년 8월 12일 댈러스전에서 61득점, 5리바운드, 8어시스트를 기록했죠. 또한 정규 시즌 6경기 동안 평균 45점, 10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릴라드와 함께 시즌을 보낸 카멜로 앤서니는 다음과 같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릴라드는 제가 데뷔 이래 만난 동료 중 단연 최고의 선수입니다. 대부분의 흑인 농구 선수들이 그렇듯이 릴라드 역시 치안이 좋지 않은 오클랜드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도 학비를 내기 힘들어 농구 출전 시간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죠. 이때부터 10학년을 마친 후에는 오클랜드 고등학교에 전학을 갑니다. 이후 오클랜드 고교에서 2년간은 마음껏 농구를 할 수 있었지만 농구 명문대학의 스카우트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릴라드는 NCAA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위버 주립대학교에 진학하죠. 1학년 때는 평균 11.5득점을 기록하고도 빅스카이 컨퍼런스에서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2학년 때는 평균 19.9점으로 성적을 끌어올려 주전 선수로 뽑히죠. 하지만 3학년 때 발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1년을 쉬었고 마지막 해 레지 해밀턴에 밀려 NBA 입성에는 실패합니다. 당시 전국 2위 기록인 평균 24.5득점을 기록하지만 경쟁력 있는 포인트 가드라는 인상을 남겼죠. 2012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한 선수 중 가장 경쟁력 있는 포인트 가드로 평가받는 릴라드는 ESPN으로부터 11위, 드래프트 익스프레스로부터 10위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직접 지도했던 코치조차도 드래프트에서 릴라드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없었죠. 당시 드래프트에서 가장 주목받던 선수는 2012년 켄터키 대학을 우승으로 이끈 앤서니 데이비스였습니다. 이와 달리 릴라드는 썸머리그에서 공동 MVP에 오르며 존재감을 드러내죠. 포인트 가드가 절실했던 포틀랜드는 6순위로 릴라드를 지명했고 릴라드는 2012-13 시즌 10월 31일 로즈가든에서 열린 LA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레이커스에는 드와이트 하워드와 스티븐 애쉬와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아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혔지만 루키였던 릴라드는 23득점, 1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레이커스의 아성을 단판에 무너뜨렸죠. 데뷔전에서 20득점, 10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한 것은 역대 세 번째의 기록입니다. 놀라운 활약에 힘입어 릴라드는 곧바로 포틀랜드의 주전 포인트 가드 자리를 꿰찼고 신인답지 않은 놀라운 판단력과 몸놀림으로 루키 시즌이 끝나는 순간까지 서부 컨퍼런스 이달의 신인상을 독차지합니다. 이어서 릴라드는 올스타전 스킬 챌린지 대회에서도 우승했고 스테판 커리의 루키 시즌 최다 3점 기록까지 185개로 경신했습니다. 2013-14 오프 시즌에 로빈 로페즈와 모 윌리엄스, 토마스 로빈슨 등의 선수들을 영입한 포틀랜드는 시즌 중반까지 샌 안토니오 스퍼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함께 서부 컨퍼런스 3강 구도를 형성하는데요.
팀의 리더인 알드리지와 함께 맹활약을 펼치며 NBA 입성 2년 만에 올스타에 선정됩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 휴스턴 로키츠와의 6차전에서 25.5득점, 야투율 46.8%, 3점슛 48.9%를 기록하죠. 게다가 경기 종료 0.9초를 남겨두고 2점 뒤진 상황에서 역전 버저비터 3점 슛을 넣어 팀을 2라운드로 이끌죠. 3년 차에는 손가락 부상으로 야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멤피스를 상대로 무릎을 꿇은 후 알드리지, 바툼 등의 주전 선수들이 대거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서 포틀랜드는 릴라드의 독주 체제로 바뀌게 되죠. 2015-16 시즌에는 득점과 어시스트 부분의 성적이 오르면서 S급 포인트 가드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팀이 여전히 부진했기 때문에 올스타에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부 파이널까지는 진출했기 때문에 주전들의 이탈로 인한 여파는 크지 않았죠. 게다가 후반기에는 최고의 팀으로 평가받는 워리어스를 상대로 51득점, 7어시스트, 6스틸을 기록하며 무려 32점 차로 승리합니다. 2016-17 시즌에는 포워드진의 부진으로 인해 하락세를 걷습니다. 릴라드와 맥컬럼의 수비 부족을 메워주던 아미누 역시 부상으로 결장했고, 백업 센터인 에드 데이비스 역시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팀 수비가 붕괴 수준에 이르렀죠. 따라서 좋은 공격으로 점수를 따내어도 쉽게 점수를 허용하여 결국 무너지는 경기가 반복되었죠. 그런데 후반기에 들어 유서프 너키치가 합류하면서 평균 30점에 가까운 득점을 올리며 3월 이달의 선수상을 차지하죠. 2017-18 시즌 11월 3일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종료 10여 초를 남겨두고 클러치 스텝백 3점 슛을 꽂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틀 후에는 MVP 웨스트브룩을 상대로 103대 99로 승리하죠. 당시 릴라드는 36득점, 13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자유투 15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웨스트브룩은 막판 5개의 자유투를 모두 놓치면서 3점 차로 패배하고 말았죠. 이후 릴라드가 미쳐 날뛰는 포틀랜드는 13연승 질주를 하며 서부 컨퍼런스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올스트 휴식기 이후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포틀랜드는 더 나은 수비력을 바탕으로 연승 질주를 해왔지만 하든이 이끄는 휴스턴을 만나 아쉽게 발목을 잡히고 말았죠. 이러한 아쉬움 때문인지 이어진 플레이오프에서도 뉴올리언즈를 만나 4경기 모두 패배하고 맙니다. 2018-19 시즌에는 새로 영입된 닉 스타우스카스와 세스 커리의 외곽슛과 릴라드, 맥컬럼의 원투펀치에 힘입어 최고의 출발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평균 이동거리만 1100km에 이르는 지옥의 원정 6연전을 거치면서 15승 12패라는 예전 성적으로 회귀하죠. 문제는 답이 없는 벤치 자원 때문이었는데요. 포틀랜드가 터너, 레너드와 같은 중급 선수들에게 무려 2,800만 달러라는 거금을 쏟아부으면서 올스타 레벨의 선수를 영입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2019년 1월에 킹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유서프 너키치가 20득점, 20리바운드로 살아나면서 이에 힘입은 릴라드 역시 4쿼터에 25득점, 6어시스트, 6리바운드로 맹활약을 펼치죠. 해당 시즌 80경기 출전 끝에 거둔 성적은 평균 25득점, 4.6리바운드, 6.9어시스트, 1.1스틸, 0.4블락, 2.7 턴오버였습니다. 서부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포틀랜드는 너키치가 골절상을 입는 바람에 가장 먼저 이탈할 팀으로 전망되었지만 1라운드에서 만난 러셀 웨스트브룩의 오클랜드를 시리즈 스코어 4대1로 꺾는 쾌거를 달성합니다. 승리 요인에는 릴라드가 상대팀 수비인 포이 조지와의 클러치 상황에 대비해 3점슛 연습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어진 세미파이널에서는 서부 2위 덴버를 만나 5차전까지 시리즈 스코어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합니다. 하지만 6차전부터 전매 특허인 딥3를 선보이며 약속된 3쿼터에 득점을 몰아넣으며 팀의 승리에 기여합니다. 7차전은 덴버의 홈에서 펼쳐졌지만 맥컬럼의 37득점과 릴라드의 3점슛 세례로 마침내 역전의 역전승을 거둡니다. 하지만 서부 결승에서 숙적 워리어스를 만나 4전 전패하면서 아쉽게 파이널 진출에는 실패합니다. 운동 능력은 웨스트브룩에게 밀리고 슛은 커리보다 떨어지며 핸들링은 어빙에게 미치지 못하는 대신 이 세 가지를 모두 최상급으로 갖추어 NBA에서 가장 3점 슛을 능숙하게 던질 수 있는 선수 데미안 릴라드. 그는 3점 슛 시도 횟수와 성공률이 상당히 높으며 딥3에 한해서는 커리를 뛰어넘죠. 게다가 아이솔레이션에도 능할 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2대2 플레이 역시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핸들링 또한 안정적입니다.
작은 키임에도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 덩크슛 또한 일품이죠. 오브 더 볼 무브 역시 좋아 동료의 패스를 받아 슛을 쏘는 연계 플레이도 잘 해냅니다. 또한 3년차까지는 결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매 시즌 35분 이상을 줄기차게 뛰어다녔죠. 그가 대스타로 발돋움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2017-18 시즌 어빙조차 받은 적이 없는 퍼스트팀을 수상한 점과 2019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강심장 모드였죠. 그는 스텝백 딥3로 웨스트브룩의 오클랜드를 무너뜨렸으며 우승 후보와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받는 전력으로도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활약 덕분에 올랜도 버블 MVP를 수상하기도 했죠. 30피트가 넘는 거리에서 쏘아대는 릴라드의 딥3 로그샷은 상대 수비수들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죠. 커리조차도 흉내낼 수 없는 장거리 3점슛은 이제 릴라드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직 포틀랜드에서만 뛰며 팀을 리그 정상으로 이끌어가는 릴라드에게 꿈을 이루는 순간이 오길 바랍니다. 그럼 그의 포부를 떠올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포틀랜드에서 우승할 수 없다면 난 기꺼이 우승을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NBA 최고의 공격수로 평가받는 데미안 릴라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버저비터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